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봉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과목 사회봉사, 비교과목 사회봉사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줬고요. 오늘은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할 때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의 10계명,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사회봉사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담당하는 그 복지기관, 봉사기관의 선생님들이 꼴불견 사회봉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꼴불견 자원봉사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봉사의 10계명. 그래서 어떤 게 사회봉사에 할 때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계명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 대상자, 여러분은 봉사자고 이제 여러분의 봉사를 받는 사람이 봉사 대상자죠. 그래서 봉사 대상자를 존중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봉사는 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뭐 상하 관계가 아니라 봉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금은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도와주는 거고 언젠가는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봉사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뭐 불쌍하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이하의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 봉사 대상자, 서비스 대상자를 그 존중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행동, 생각이 그 서비스 대상자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지사지의 자세.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봉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봉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가족들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하는 봉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봉사활동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장 꼴불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봉사 대상자를 같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봉사활동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봉사활동 와서 막 뭐 전화를 막 한다든가 봉사 시간에 뭐 카톡을 한다든가 뭐 다른 책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봉사자와 잡담하거나 뭘 검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봉사활동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봉사활동 시간 조정하고 예,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맡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좀 솔선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봉사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맡은 일에 집중해라. 세 번째는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할 때 이제 계획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뭔가 체계적인 것도 있지만 이 성실함,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배우는 과정으로서 사회봉사 계획을 세우고 뭐 언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그 시간만큼 스케줄을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면은 절대 여러분 늦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어떤지를 잘 아셔야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되는데 봉사활동 하는 내용이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그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이런 방과후 학교 이런 데 가서 수학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머리에 쥐가 나겠죠. 그러니까 수학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가르쳐주면 되죠. 체육 있잖아요. 체육. 예, 체육 같이 놀면 그 공차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체육, 음악. 그래서 여러분의 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이 정말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그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걸 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그게 일종의 이제 신뢰가 되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약속한 거, 봉사 약속 시간 이런 것도 철저히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봉사활동 하는 거 32시간 하면은 그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요. 만 원이라고 만 원 뭐 치면은 그게 이제 32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자체가 뭔가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거든요. 그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봉사라는 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봉사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금전적인 뭐 보상을 뭐 받는다든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니면은 뭐 지위를 명예를 얻는다든가 이런 걸 너무 기대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욕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다가 특히 이제 장애인 시설 같은 데 가시면 뭐 장애인들 갑자기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뺏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또 열심히 봉사활동 했는데 그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뭐 나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 기관에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다 뭘 깰 수도 있고, 예,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 욕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실비 보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그 아이들 데리고 만들기를 한다. 그럼 만드는 재료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다 그것까지 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재료비 같은 경우 기관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교통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금은 여러분 거의 없지만 뭐 예외적으로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실비적으로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는 무상으로 하는 거다. 무료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뭔가 돈을 받거나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거슬러서 그 하는 가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뭘 안 받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봉사활동해서 뭔가 금전적인 대가나 뭘 얻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얻은 게 있어요. 왜냐면 그건 뭐냐면은 보람이죠, 보람. 내가 봉사활동해서 그 봉사 대상자들이 뭔가 좀 더 행복해지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 이상의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 기관에서 이렇게 식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만약에 식사 시간에 그 배식을 도와주는 봉사를 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배식비가 주로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는 배식비가. 그런데 그 배식비에는 여러분한테 주는 배식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식 봉사를 해도 제가 원칙적으로는 그 먹으면 안 되죠. 봉사자들이라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되죠. 직원들은 당연히 안 되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한테 배식 봉사하면은 뭐 이렇게 식사 그냥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보상은 있는 경우가 있다. 예,
밥을 주는 경우는 있다. 그렇죠. 원칙은 그 대상자한테 그 국가가 제공하는 거는 대상자만 먹어야 된다. 그런 걸 원칙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모에 신경을 써라. 자, 외모는 주로 이제 옷 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정하고 편한 복장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양복을 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거나 뭐 추리닝 입거나 진한 화장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활동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관에 가시면 여러분 소지품들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참 애매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집니다. 봉사자가 그 물건이 없어지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슨 고가의 물건은 가져가지 마시고, 아니면은 그 소지품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 안쪽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귀중한 거 있으면 가방 이런 거는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실되지 않게. 그래서 소지품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 줬다가 핸드폰 만약에 아이들이 달라 그래서 줬다가 그 애들이 떨어뜨려가지고 깨지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 애한테 이제 보상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도 좀 뭐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물건을 조심하시고 돈도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갑에다가 돈을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돈 없다고 이렇게 보여주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금전적인 것도 오가지 않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외모에 신경 써라. 소지품 같은 것들 신경 써야 된다. 여섯 번째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기관 또 그 봉사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봉사 대상자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있으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하는 봉사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또 그 봉사를 받는 그 서비스 대상자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해서 그래서 가면은 더 좋습니다. 특히 그 아동기관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 뭐 흡연하는 친구 없겠지만 뭐 용어 사용하는 거, 신체 접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좀 사전에 봉사기관이나 봉사 대상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면 좋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 요건 이제 아주 요즘 중요한 이슈죠. 가장 흔하게 이제 그 서비스 받는 그 봉사 대상자들의 사진을 찍는 거, 특히 얼굴 사진 찍는 거, 그래가지고 뭐 자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올리시면은 안 됩니다. 허락 받아야지만 그것도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인권 침해에 의한 소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사용하는 것들도 호칭할 때도 조심하시고 주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고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있죠. 그 노인분들은 그냥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은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봉사하면서 그 봉사 대상자에 대해서 알게 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비밀로 해야 밖에 나가서 막 소문내고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는 봉사 대상자의 인권이죠. 근데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봉사자가. 왜냐하면 너무 그 봉사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뭐 성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거는 뭐 인권이나 그 복지기관의 그 관할 그 관공서 이런 데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도 인권 침해 당하면 당연히 안 되고 또한 그 봉사 대상자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쪽 이런 봉사활동 할 때. 근데 다 여기도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봉사활동 하다가 잘 몰라요. 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 말고 그 기관의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내를 받아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없이 여러분들과 그 봉사 대상자들만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활동을.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요구를 하거나 뭘 사달라고 한다거나 어딜 가자고 한다든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 저 연락처나 아니면 기관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외부 활동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 직원한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봉사 대상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65나 VMS 가입을 제가 하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할 때 가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험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보험이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고 그러면은 보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관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안내받고 행동해라. 아홉 번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신대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신대의 그 수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신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잘하면 거기서 계속 아신대 봉사자들을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인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마치시면 후배들도 좋고 또 학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봉사 쭉 몇 년 해봤는데 다들 우리 아신대 학생들이 봉사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친절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일회성 봉사보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봉사활동 및 기관에 관해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봉사활동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겁니다. 봉사활동 하다가 난 좋은 일 하러 갔지만 나한테 좋은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또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대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많은 일이 많기 때문에 보통 사회복지 이런 사회봉사 기관들이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일이 많다 보니까 자원봉사자한테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이제 맡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나쁜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죠. 아, 왜 이런 거 시키냐고. 뭐 이렇게 막 좀 흥분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서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봉사 기관이지만 또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좋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봉사활동 할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이거는 꼴불견 자원봉사자 사례 7개인데 이거는 봉사기관 자원봉사 담당자들이 이런 대학생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무단 결석하는 거, 온다고 놓고 안 오는 거죠. 지각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거. 처음에는 정시에 와요. 뭐 10시부터 하기로 해서 10시에 와. 근데 다음날 10시 5분, 다음 10시 10분 이렇게 지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당일에 뭐 못 오겠다고 한다든가, 뭐 날짜를 바꿔달라든가 그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1번이라는 거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제일 꼴불견 자원봉사자 1위가 무단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이런 거라는 거는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날짜를 어쩌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적어도 3일 전에는 기관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일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당일날 바꾸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자원봉사 담당할 때 보면은 봉사자가 오면은 오는 봉사 시간 맞춰가지고 봉사 대상자한테 다 얘기를 해놔요. 봉사자 오니까 와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매칭을 이제 하는데 갑자기 봉사자가 안 와버리면 그 아이들은 붕 뜨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꼭 3일 전, 일주일 전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스케줄 변경할 수 있게 꼭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꼴불견은 뭐냐면 봉사활동 와가지고 시간 때우거나 소극적 태도하는 거. 그래서 봉사 담당자가 봉사자한테 좀 뭐 이렇게 부탁해 뭐 이거 그러니까 봉사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막 인상 쓰는 학생들 그래서 부탁하는 선생님들이 미안할 정도의 그런 자원봉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때우려고 오는 사람들 딱 그 시간만 채우고 가고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봉사는 뭔가 이렇게 봉사도 일종의 그 수업으로 제가 한다라는 거는 이 교양을 이제 교양 필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양에 필요한 어떤 그런 소양을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봉사 대상자랑 좀 서로 인간적으로 서로 알아가고 내가 몰랐던 사람, 내가 자라왔던 환경과 그 봉사 대상자가 지금 현재 처한 상태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그렇지만 와서 봉사활동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진짜 힘든 분도 있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봉사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는 언해, 막 놀리거나 또 친해졌다고 막 농담을 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거. 애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막 속어 사용하고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봉사 대상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신부자한테 얘기하고 외부에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뭐 불법을 행하거나 이런 경우는 외부에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아까 말한 그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꼴불견은 뭐냐면 기관 사정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자기 마음대로 봉사 시간을 뭐 몰아서 하겠다든가 막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 변경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프로그램도 한번 이제 프로그램 참여를 한다 그럴 때는 다 끝날 때까지 있어줘야 되죠. 끝날 때까지 조금 뭐 10분, 20분 좀 내가 막 약속한 봉사 시간보다 좀 늦게 끝나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봉사 시간 서로 흥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정하시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거. 봉사자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봉사활동 할 때 와서 졸거나 막 자거나 아이들에게 욕하거나 봉사활동을 노는 시간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봉사활동 중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기관 담당자가 의논해 주시고 또 뒷정리 뭐 프로그램 마치면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봉사자가 와서 봉사해줘서 뭐 봉사 대상자도 좋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업무가 좀 줄어들고 또 그분들은 좀 더 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봉사자가 오면은 뒷정리 하느라고 실무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했다 그러면은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사적 관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이들이랑 사적 관계, 담당자들이랑 사적 관계 해줘도 안 되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거나 뭐 사주거나 이런 거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품 빌려줘도 안 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처음에 다 들어준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절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절하기 어려우면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라고 얘기해놓고 거절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못해. 나는 하고 싶지만 저 선생님이 안 된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간식 사오는 거 마음대로 사오시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처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복장. 아까 말했는데 이것도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하거나 그러시면은 좀 아이들이 좀 어려움 겪습니다.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킨십 조심하셔야 되고 대상자. 특히 남녀관계 스킨십 하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큰 문제 돼요. 함부로 안아주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할 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와줘야 된다. 만약에 뭐 내가 저녁 때 뭐 교회 가서 뭐 저기 찬양 인도해야 돼요. 봉사활동 하고 나서 그런 경우에는 옷을 좀 싸가지고 와가지고 봉사활동 할 때는 옷을 갈아입고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 때 나갈 때 뭐 양복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장이 또 이제 굉장히 그 꼴불견 대학생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부적절한 복장을 하고 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7개 정도 꼴불견 자원봉사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더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사회봉사 인증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학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교과목 사회봉사, 비교과목 사회봉사를 이수하여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과목 사회봉사는 교양 필수로 32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수업 참여도 있고요. 비교과 사회봉사는 수업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20시간에 봉사활동 시간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52시간을 봉사활동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가 사회봉사 인증제입니다. 자, 교과목 사회봉사는 교양필수 2학점, 교실 수업 4번입니다. 예, 그래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기 말까지 한 개 기관에 32시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기관에 32시간. 비교과 사회봉사는 좀 다릅니다. 교과목 사회봉사랑. 수업과 상관없이 방학 때든 학기 중이든 상관없이 주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봉사활동 시간을 쭉 채워가지고 20시간 이상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1365나 VMS 봉사활동 확인서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학교가 입력을 해주고 여러 기관에서 해도 상관없고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누적 시간이 20시간 넘으면 됩니다. 자,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 방법 이것도 다시 복습하는 건데 지금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 교양 2학점으로 수업이 4번 있어요. 처음에 1주차, 2주차 있고 중간고사 전주에 한 번 있고 이거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평가라는 거는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회봉사 수강 신청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요. VMS나 136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종합정보 시스템에 사회봉사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적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 이메일이 와요. 여러분들이 봉사 신청서 냈다고. 그러면 제가 며칠 안에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봉사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32시간을 하셔야 되고 한 군데서 32시간 하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고 봉사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그래서 매일마다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봉사활동 확인서, 여기 뭐 기록부라 그래도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있다 그랬어요. 맨 끝에 보면 거기서 그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봉사활동 기관에 제출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봉사 점수, 그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봉사 평가 이런 것들을 적어서 거기 직인 없으면 뭐 사인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언제 제출하냐 기말 평가 때 기말고사 보는 그 주에 학교에 와서 제출하면 나중에 이제 학점 인정이 되고 봉사활동 그 시스템에서도 여러분들이 교과 32시간이 채워집니다. 교과목 사회봉사 하면서 그냥 32시간만 하지 말고 52시간을 해버리면은 제가 알아서 32시간은 교과를 넣어주고 20시간은 비교과를 넣어준다는 거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교과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봉사기관 찾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확인서 제출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65 VMS에 등록된 봉사기관만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기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셔도 되고 거기 없어도 봉사활동 인증받은 기관이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봉사활동 마치고 1365나 VMS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면 거기 이제 자무사 확인서, 인증서 이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본인이 직접 출력하셔가지고 봉사활동 지원센터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교무처 우측에 있는 사회봉사 메일박스에 넣어주시면 그것도 봉사센터에서 비교과 봉사 시간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입력 난 했는데 입력이 잘 안 돼요. 자꾸 그러면은 여러분 연락 주시면 다시 입력을 수정을 해서 입력해 드리겠습니다.